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패드 어플인 프로크리에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우측 오른쪽에 플러스를 눌러주셔서 골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 위에 플러스를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이제 브러쉬를 눌러주시게 되면 다양한 브러쉬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필압으로 힘을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압이 다양하게 잘 먹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 제공해주는 브러쉬의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하시면은 스케치 브러쉬, 잉크 브러쉬, 페인팅 브러쉬, 이렇게 미술 브러쉬, 텍스처 브러쉬 이런 식으로 엄청 요소가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접해보시는 분들은 하나씩 클릭을 해서 자유롭게 필압을 느끼면서 드로잉을 이렇게 해보셔가지고 질감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나와지는 느낌이 또 어떤지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지간한 모든 재질과 요소들이 다 있고 이렇게 이런 텍스처 브러쉬들 채워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브러쉬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미 기본 어플 안에 워낙에 다양하고 수많은 브러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기본 제공해주는 브러쉬들이 무척 탄탄하게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여기서 브러쉬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 있는 브러쉬들만 다 쓰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펙트적인 브러쉬들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고요. 이런 재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텍스처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브러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빛 효과 자체를 넣어놓은 브러쉬도 존재를 해요. 이런 구름 느낌 브러쉬도 있고 이런 스펀지 약간 수채화나 그런 젖은 느낌의 브러쉬들도 존재를 하고 잉크 퍼트리는 이런 느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브러쉬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왼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아래로 조절을 해주시면은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바는 이렇게 오퍼시티를 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맨 위로 올렸을 때 오퍼시티가 100%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제 낮게 할수록 투명도가 생기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바는 올릴수록 사이즈가 크게 내릴수록 사이즈가 작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 바를 조절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브러쉬를 고르듯이 지우개도 모양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 브러쉬를 고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우개도 마찬가지로 사이즈와 오퍼시티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브러쉬 옆에 문지르기 툴인데요. 브러쉬랑 지우개 사이에 있는 문지르기 툴로 모양을 골라서 그 모양에 맞춰서 이제 문지르기 효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의 성질에 따라 문지르기를 했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되는 느낌도 있고 좀 더 거친 느낌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컬러 팔레트가 나오게 돼요. 컬러 아래쪽에 보시면은 디스크 모드, 클래식 모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클래식이 이제 포토샵에 제일 기본으로 나와 있는 컬러 화면이고, 이제 하모니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그 색상 아래쪽에 이제 보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유사 컬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유사 컬러를 고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삼합을 하게 되면은 기준 컬러에 맞춰서 삼각형 모양으로 잡히고, 그 다음에 사합으로 하면은 이제 사각의 모양으로 컬러 배합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 모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원하는 모드로 골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팔레트에 추가로 해서 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어서 해주시면은 알아서 그 사진에나 이미지에 있는 컬러 팔레트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렇게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이미지 보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포토샵 기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미지 보정 기억나시죠? 이거는 지금 컬러 밸런스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컬러 밸런스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과 똑같이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에서 이렇게 컬러를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커브, 포토샵에서 커브 기능이 이제 그대로 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포토샵 기능에서 설명드렸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U로 해가지고 그 채도, 색조, 밝기, 이제 포토샵 안에서 컨트롤 U로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기능들이 어플 안에서도 똑같이 색조, 채도, 밝기 이렇게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게 나와 있어요. 이제 움직임 흐림 효과는 이제 포토샵에서 블러 기능 있죠. 약간 모션 블러, 그리고 뭐 가우시안 블러, 이런 그 필터 안에서 있던 블러 기능들이 이렇게 똑같이 또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보정 기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노이즈 효과를 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는 듯하게 이렇게 되고, 선명 효과는 포토샵에서 샤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빛을 더 강하게 주는 효과도 있고, 이렇게 일부러 이미지를 깨지게 만드는 필터 느낌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포토샵에 있던 필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색수차 효과도 간단하게 그냥 효과가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제공이 되고요. 우리 또 포토샵에서 픽셀 유동화 기능 배웠었죠?
밑에 또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리키파이 안에서 우리 저번에 다양한 옵션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어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리키파이에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부풀어지게 한다던가, 그냥 밀어서 움직이게 한다던가, 이렇게 막 회전시켜서 돌려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본 옵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복제 툴은 포토샵에서 도장 툴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선택 영역 툴로 들어가서 올가미로 이렇게 잡고 이제 편집을 이렇게 해볼 텐데요. 이렇게 밑에 또 다양한 옵션이 있죠.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회전, 스크린에 맞추기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편집을 해볼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균등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원본이 유지되면서 조절이 되고요. 왜곡을 누르게 된 상태에서 포인트 점을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또 뒤틀기가 이제 포토샵에서 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선택 영역 툴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잡힌 부분이 이제 그 선택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 영역을 지금 색상 채우기, 지금 핑크색으로 스포이드가 이제 컬러가 잡혀있기 때문에 색상 채우기를 누르면은 선택 영역에 이렇게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과 그 선택 영역을 편집하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캔버스에서 편집 그리기 가이드가 있는데 이렇게 2D 격자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원근법을 눌러주셔서 점을 1개, 2개 찍게 되면은 이렇게 투시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을 2개를 잡게 되면은 2점 투시 가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 점을 하나로만 찍어서 표현을 하면은 1점 투시 가이드를 잡아서 그리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점을 잡아서 원하는 위치나 거리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화면 그리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기가 좀 더 수월하게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기 가이드 아래쪽에 이제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저 점을 누르고 저기 중에서 색을 고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점을 중간으로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점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점을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1개로 잡아서 중간에 놓게 되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컬러를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점 투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자체에서 그냥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선이 그 그리드에 맞춰서 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드로잉이 그려지는데요. 물론 요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여기 레이어 클릭해서 이제 그리기 가이드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쭉쭉 그었을 때 이 밑에 깔려있는 투시 베이스를 기반으로 선이 이제 가이드가 되어서 긋게 되었을 때 투시선에 맞춰져서 딱딱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그리기 도우미를 체크 해제하면은 또 자유로운 드로잉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2점 투시를 제작을 해보고, 또 점의 높낮이를 또 이렇게 직접 조정을 해서 이렇게 앵글 값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하이 앵글로 그리고 싶다, 로우 앵글로 그리고 싶다 했을 때 저렇게 앵글 눈높이를 점을 위치로 위로 잡거나 아래로 잡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고, 여기서 또 그리기 도우미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투시 가이드에 맞춰서
선을 똑바로 그려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건물 같은 거 그릴 때나 이런 박스 같은 거 그릴 때 빠른 속도로 선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로 할 때는 그리기 가이드를 체크를 하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그리기 가이드를 레이어에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칭으로 해주시면 중간에 대칭 가이드 선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대칭으로 드로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잡고 컬러에서 선택을 해서 이 원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페인트 역할을 하게 돼요. 대신에 이 선이 끊겨 있으면은 저렇게 채색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이 선을 그대로 딱 깔끔하게 그어 주셔야지 저렇게 색을 끌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과 저장을 볼 텐데요. 이제 설정에서 뭐 인터페이스 컬러를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원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이런 거를 설정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공유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를 PSD나 이렇게 JPG나 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